7일부터 공식적인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국감에 앞서서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 매우 특별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뉴미디어 가운데 최초로 저희가 국회의장님을 현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저 장윤선 우리 기자를 아주 좋아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당선되시고 그리고 저희가 경춘선 숲길에서 네, 그랬죠, 현장 그랬죠. 민원실 네. 할 때 제가 현장에서 뵙고 그리고 스튜디오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모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 현장 민원실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네. 국회의원들이 각자 따로따로 자기 주변 사람들 얘기 듣고 와서 그게 민심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여야가 다르고 뭐 이러니까 민심 가지고 매일 싸워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생민심을 만나라 이런 취지인데 네. 거기에 관심을 갖고 찾아와서 현장 취재를 한 유일한 기자가 장윤선 기자여서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아니 그 정기국회 때는 국회 차원에서 한번 현장 민원실을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생각 중이에요. 네. 그 현장 민원실을 이제 노원구에서 그동안 4년 넘게 매주 해와서 네. 사람들한테 좀 익숙해 있기도 하고 또 이제는 그 노원구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제 많이 알아요 거기를. 네. 그래서 거기 떠나기가 쉽지 않은데 또 한편으로는 국회의장이 대한민국 국회의장이지 노원구 국회의장이냐 이런 비판이 또 있을 수 있죠. 그럴 수 그래서 있죠. 예.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장소를 어디서 할 거냐에 네.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 중이어서 국회도 생각해보고 또 여러 지역도 생각해보고 네. 뭐 그런 생각 중입니다. 혹시 뭐 전국을 다니실 생각이 있으신? 그건 또 까딱 잘못하면 어디 뭐 다른 생각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대선 출마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서 아직 뭐 네. 전혀 그런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네. 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어서 오해받기도 싫고 그래서 그게 참 애매하고 그렇지만 또 뭐 꼭 여기만 있는 게 능사는 아닌 일이어서 네. 여러 사람들하고 상의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저도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의장실로 네. 말씀을 언제든지 아이디어를 좀 주십시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안이 너무 많아서 네. 현안을 좀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지금 사실상 특검 정국인지 네, 그렇습니다. 오래됐습니다. 뭐 22대 국회 뭐 21대 때부터 네. 계속 산적한 현안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께서 24번째 거부권 행사를 네. 했습니다.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벌써 3번째 이제 재투표 네. 재의결을 해야 되는 그렇죠. 것이고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 이슈도 벌써 2번째 네. 재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거의 다 두 번, 세 번 이렇게 했죠. 국회의장으로서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헌법에 정한 바에 의하면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입법권을 갖고 있는데 거부권이라고 하는 거는 상권 분립에 있어서 입법권을 해친다는 측면이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상권 분립 속에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 중에 거부권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거부권은 거부권대로 존중이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거부권 중에도 국정 운영의 기조를 해치는 그런 거부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본인의 문제나 본인의 가족 문제나 본인의 측근 문제나 여기에 비리가 나왔을 때 네. 그럴 때 역대 정권이 한 번도 그 수사에 대해서 거부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주변 대통령의 주변을 비호하려고 하다 보면 네. 대통령 실제로 해야 될 국민을 편안하게 살게 해야 될 국정 운영의 기조가 흔들릴 수가 있고 국민의 지지가 대폭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건 옳지 않다 이렇게 보는 국민들이 많으니까 예.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측근에 대한 이런 그 조사를 그동안 막지 않았는데 네. 이번에는 그걸 여러 차례 막고 있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가장 국정 운영을 하기 어려운 조건이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죠. 대통령의 지지율을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도 거기와 연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국회의장으로서는 진짜 참 답답한 거는 네. 22대 국회를 만들어준 국민들의 민심이
한편으로는 이채 양명주 이렇게 해서 의혹을 밝혀라라고 네. 하는 요구도 있었고 정말 그 선거를 치르면서 다녀보면 국민들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다. 예. 코로나를 거치고 빚은 많이 얻어놨는데 미국발 금리가 엄청나게 오르니까 동네 가게가 하나도 안 돌아가거든요. 예. 나와서 물건 사 먹질 않아요. 그런 속에서 선거를 치른 거기 때문에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라 이런 건데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의혹 문제, 특히나 대통령 주변에 이런 비리 의혹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국회가 공전을 하니까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보기에도 민망하고 네. 좀 죄송스럽고 그래서 이 국면을 빨리 넘어서야 되겠는데 넘어서려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국회가 그 일을 빨리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결단이 지금 필요한 거죠. 말씀 주신 대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하려면 최소한 이제 특검의 벽은 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오후 국회 이제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 이제 그건 의석수가 있는 거니까요. 네. 의석수가 그 제 요구를 오면 200석 그러니까 제적 3분의 2가 네. 출석 3분의 2입니다. 네. 출석 3분의 2. 출석 3분의 2인데 다 나오죠. 네. 이건 긴장해서 양당 비교섭 단체까지 다 나와서 하니까 300명 거의 다 나와요. 네. 지난번에 복귀왕 의원이 아주 긴급한 수술을 하느라고 네. 못 나와서 299명 나왔는데 그러니까 300명이 나오면 200표를 받아야 되는데 예. 지금 200표를 이르려면 8표가 부족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아주 딱 단결돼 있고 네. 또 나머지 야당은 야당대로 거의 이렇게 또 뭉쳐져 있고 그렇게 되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그나저나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국민 지지도도 그렇고 지난 22대 선거를 치르면서의 국민적 요구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다 더 나아가면 여당 대표도 3자 특검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 3자 특검은 특검하자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민주당에서 야당에서 추천한 검사를 가지고 특검을 하자. 네. 이게 민주당의 최초 아니고 그거 가지고 2번 표결을 했는데 네. 2번 다 안 되고 나서 이번에 낸 게 3자 특검이란 네.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문제가 국민의힘에서 이거 우리가 낸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비토권. 네. 그러니까 그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면 민주당 야당에서 이 사람은 안 되겠다 된다. 이렇게 그 얘기는 비토하기 위해서 비토권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중립적인 인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 그걸 그렇게 두려워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한동훈 대표가 낸 안과 거의 유사한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필요하니까 3자 특검을 이야기한 거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국민적 합의는 진상규명하고 재발 방지해라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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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갈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도 이제는 또 전에하고 다르게 그 폭과 깊이가 굉장히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잖아요. 예. 지난번 명품백 사건만 하더라도 수심위에서 어떤 분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 어떤 예. 분에 대해서는 기소 기소 의견 의견. 그렇게 낸 거 그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되죠. 그걸 또 다 합쳐서 네. 검찰에서는 불기소를 했던데 그러니까. 또 그걸 또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도 거의 유사한 사건에 처해져 있는 분이 유죄 판결을 받고 예. 김건희 여사는 거의 조사가 안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이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 어떤가. 국회의장은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는 거거든요. 네. 저한테 자꾸 무슨 민주당 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예. 국회의장은 당적을 관둘 정도로 중립입니다. 네. 중립인데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여야에 그냥 맨 한가운데서 아무 생각 없이 합의할 때까지 서 있는 중립은 아니에요. 네. 국회의장은 그 국회를 구성한 국민들의 민심을 반영하는 게 반영하는 국회를 만드는 게 국회의장의 역할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장의 중립은
여의 편도 아니고 야의 편도 아니지만 국민의 편이에요.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일은 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예. 국민을 편하게 국민을 먹고 살기 좋게 그렇게 만드는 일에는 그 편에 서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로지 국민 편이다. 이런 건데 그 국민 편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 두 특검 문제는 국민들이 볼 때 너무 의혹이 크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표수에 의해서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네. 국회에서는 그건 빨리 판단해 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